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 파트 1 7장 트레이닝 반복해서 훈련하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우리 보통 추리닝 하잖아요. 저도 추리닝 세대예요. 요즘 어린애들은 추리닝 하면 안 쓸 텐데 트레이닝 복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복이 뭡니까? 훈련할 때 입는 복, 입는 옷. 운동선수들이 트레이닝 받을 때, 운동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추리닝이잖아요. 우리가 PT 하죠. PT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헬스클럽에서 PT는 바로 퍼스널 트레이너. 그래서 개인 트레이너, 운동시켜주는 선생님을 말하죠. PT 선생님을. 자, 우리가 트레이닝 또는 트레이너, 주식시장에 트레이너가 있을까? 또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연습센터가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 혼자 집에서 덤벨 바벨을 들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고 이러면서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잘 제어가 안 되고 강제성이 없으니까 비싼 돈을 내고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PT 선생님과 같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과연 주식시장에서 PT 선생님이 있을까? 또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이번 7장 강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트레이닝이라는 건 연습,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지금 살도 찌고 막 했지만 저도 많은 운동을 배웠거든요. 테니스도 배우고, 보드, 웨이크보드, 스노보드, 아이스하키도 한 1년 반, 2년 했었고요. 볼링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근데 이런 운동들을 배울 때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테니스는 제가 여태까지 배웠던 운동 중에 가장 재미있으면서 레슨은 가장 힘들었던 걸로 기억나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발을 붙이고 있는 시간이 없죠. 건너편에서 레슨 선생님이 공을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딱 라켓 들고 있다가 포핸드, 백핸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막 입에서 막 침이 고여서 식빵 이런 말 나올 정도로. 그게 바로 노력을 하고 어떤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주시장에서 후천적인 노력, 트레이닝의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제 강의를 이제 몇 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어떤 동기부여나 의미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후천적 노력이 중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세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1인자는 위에 당연히 한 명 있겠죠. 1인자. 예를 들어 우리 피겨스케이트로 치면 김연아 선수 한 명 있었죠.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그럼 그 다음에 10명 있겠죠. 그 다음에 100명 있겠죠. 1000명 있겠죠. 10,000명 있겠죠. 10만 명 있겠죠. 어느 분야에도 10만 명이 있는 분야면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위에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는 거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10만 명이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그런 분야는 없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선천적인 자질이 중요한지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노력 안 하고 저기 어떻게 올라가. 그런데 못지않게 선천적인 자질도 중요합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 보세요. 얼굴도 너무 정말 피겨스케이팅에 어울리게 이쁘게 이렇게 생기시고 또 팔, 다리가 그렇게 길쭉길쭉하고 천부적으로 몸이 유연하고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 플러스 열심히 한 거죠. 모두가 다 김연아 선수만큼 열심히 한다고 해서 1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야든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또는 10만 명 중에 좀 더 넓게 잡아줄까요? 10만 명 중에 10등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선천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처럼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요 10만 명은 선천적 자질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후천적 노력을 안 해서일까요? 노력을 안 해서입니다. 여기 꼴등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안 했어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적어도 여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노력해야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자질도 있어? 1등 할 수도 있겠죠. 노력을 했는데 타고난 자질은 별로 없어? 그럼 한 100등에서 1000등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논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꼭 해야 된다. 그것도 열심히. 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선천적 자질까지 있다면 대박 나는 거고, 대박.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는 거고, 선천적 자질이 없더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은 가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평균 이상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돈 벌 거 아니에요, 평균 이상 가면.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럼 하는 거는 동의했어요. 그죠? 혹시 동의 안 하시면 이거 바로 접으셔야죠. 이 지금 X자 눌러야죠. 왜? 여기서 동의한 다음부터 내용이 귀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해야 돼요. 자, 후천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노력해? 트레이너가 있다면 트레이너랑 같이 하면 되죠. 김연아 선수에게도 세계 최고의 코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타이거 우드가 골프의 황제였잖아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라는 말이 있었죠. 타이거 우즈에게도 스윙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플레이어에게는 트레이너가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주식 감독인가요? 코치인가요? 우리는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우리가 플레이어면 누가 필요해요? 트레이너가.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에는 트레이너가 없어요. 혹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트레이너인지 진짜 교육기관의 선생님인지는 겪어봐야 알아요.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나는 너가 내 물고기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줄게 해놓고서는 아유 내 밥들 내 물고기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무도 믿지 마라라는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아무도 믿지 마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에서 믿을 만한 트레이너, 믿을 만한 교육기관 없다고 가정할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가정할게요. 뭐 있을 수도 있다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정도? 자, 그래서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너도 없고 학원도 없고 나 혼자 해야 돼요. 뭐를? 공부를, 후천적 노력을. 뭘 공부할 건데? 여기 써있잖아. 이거 공부하자는 거예요. 이걸 교재 삼아서 증권사 리포트 매일매일 읽으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20년 전에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매일 아침마다 했던 게 증권사 리포트 읽기였어요. 아, 이세무사님, 나 이세무사님처럼 주식 잘하고 싶은데, 나도 20년 동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 읽으세요. 1년 동안 읽으세요. 2년 동안 읽으세요. 3년 동안 읽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100%. 3년을 증권사 리포트 읽었는데 실력이 안 느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공짜로 3년 동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읽으시고, 그 다음 외국계 투자서적 열심히 읽으세요. 삼박자 투자법은 외국계 투자서적이 아닌데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걸 바로 모순 또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의 어원을 아시죠? 이거는 세상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어. 이거는 세상에 어떤 칼도 막을 수 있는 방패야. 이 두 개가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제가 책을 쓴 삼박자 투자법에 외국계 투자서적을 트레이닝 교재로 삼으라고 해놓고 삼박자 투자법은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게 바로 모순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 책을 포함할게요. 제 책을, 왜냐면 야, 너만 잘났어? 그런 비판 받기 싫으니까. 일단 한국 사람이 쓴 책들은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짧고, 주식시장의 연륜 자체가, 투자자의 연륜도 있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짧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약간 비논리적인,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책에. 그래서 좀 논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천적이고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외국계 투자서적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 개천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깡통 몇 번 맞았다가 지금 용이 됐습니다. 뭐 이런 책이에요. 감정적이고 내 위주로 객관적이지가 않고 실천적이지가 않은. 그래서 외국계 책들, 특히 정말 성공한 사람들, 뭐 우리가 이름 알만한 사람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등등등,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등등, 정말 세계적으로 야, 이 사람 성공했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쓴 책도 다 읽었어요. 출판되어 있는 거의 모든 주식 관련 책은 다 읽었습니다. 왜? 나도 알고 적도 알아야지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책을 쓴 모든 사람들이 제 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무슨 주식 투자 책 팔아먹는 저자로서의 적이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이런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내가 생각 못한 기법이네.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사람의 무기를 내 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게 그 사람이 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도 책을 썼으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안 살아남으면 바보지, 뭐 이런 또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출판되어 있는 모든 책을 사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 투자 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 외국계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HTS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카메라를 샀어요. DSLR. DSLR을 샀는데 이렇게 아웃포커싱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화사하고 밝고 아웃포커싱한 그런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샀는데 기능을 모르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능을 다 알아야죠. F값을 어떻게 놔야 되고, 광각으로 당길지, 줌으로 밀지, 표준 렌즈로 찍을지, 단 렌즈로 찍을지, 줌 렌즈로 찍을지, 기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능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걸 찍어도 사진이 나오지가 않죠. 일단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반클릭을 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조명은 어떤지 다 알고 찍어야죠.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리포트 백날 보고, 외국계 투자서적 백날 봐도 HTS 모르면 말짱 헛거죠. 전화로 주문할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 주문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증권사가 한 25개 정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증권사를 선정하시나요? 1차적으로는 수수료를 다 보셔야죠.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어르신들, 심지어 컴퓨터가 없던 세대에서는 당연히 전화 주문을 했죠. 그때는 수수료가 비쌌습니다. 왜? 사람이 주문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대신 주문을 받죠. 그게 HTS.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게 MTS. 여기 MTS라는 걸 안 쓴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직장인이고 단기 매매를 안 한다면 MTS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주말만큼은 HTS로 주식 분석도 하고 또는 시간이 된다면 HTS로 주문을 넣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일단 크기 차이가 있죠. 요거로 넣는 거랑 이거로 넣는 거랑 크기 차이가 있죠. 또 다른 차이는 뭘까요? 메뉴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가 HTS가 훨씬 많아요. 왜 많겠어요? 용량이 더 큰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숨어 있잖아요, 거기. 근데 MTS는 기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HTS 기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문을 어떻게 넣는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차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관심 종목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다음으로 매매일지를 작성하자. 자, 매매일지는 제가 이 삼박자 투자법 책 전반에 한 3-4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을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말하면 특정한 양식 없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아, 오늘 돈 100만 원 잃었다. 기분 개떡 같다. 뭐 이렇게 써요. 응? 오늘 돈 1000만 원 땄다. 우와, 신난다. 내일 차 보러 가야지. 뭐 이렇게 써요. 뭘 쓰듯이. 초등학교 자녀들 그림 일기 쓰듯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자녀들한테 야, 너 하루에 100자 이상 일기를 쓰고 처음에는 오늘 있었던 일, 그 다음은 느낀 점, 그 다음에는 반성, 그 다음 내일 뭐 할 건지 5줄 맞춰갖고 써 라고 하면 그 초등학생이 일기 쓰고 싶겠어요? 가뜩이나 쓰기 싫은데? 마찬가지로 매매일지 뭐 얼마에 몇 줄을 사서 얼마에 팔고 반성은 어떻고 쓰고 싶으세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매매일지의 방식이 생기고 양식이 생기고 그 틀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매매일지 쓰라 그러면 보통 그래요. 어떻게 쓰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쓰세요. 와, 100만 원 잃었다. 기분 개떡 같다. 와, 1000만 원 땄다. 내일 차 보러 가야지.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한 달, 2달, 6개월 쓰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겠죠. 와, 100만 원 잃었다. 기분 개떡 같다가 아니고 와, 100만 원 잃었다. 요래서 이런 것 같다. 판단 미스가 이거였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와, 1000만 원 땄다. 차 사러 가야지가 아니고 와, 1000만 원 땄다. 매수 종목 선정을 할 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으로 이거를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적중을 했다. 다음에도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꼭 적용해 봐야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매 일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트레이닝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일단 책에 대해서 아까 외국계 투자 서적도 있지만 책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책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트레이너가 없는 주식시장 합당한 주식 교육 기관이 없는 주식시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책은 거의 유일한 스승이고요. 유일한 스승이면 책을 보면서 그 책의 저자를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세상에 뭐 한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500명 이상의 주식 선생님이 있죠. 왜? 제가 읽은 책들의 저자가 저희 선생님이죠. 여러분들이 주식책을 보면서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데 그거는 좀 실력이 됐을 때고, 실력이 좀 아직 안 된 초보 시절, 한 1년 차 때는 그래도 좀 유명한 책 위주로, 너무 구석탱이에 있는 책 말고, 좀 유명한 책 위주로 읽고, 그 사람을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으로 책을 썼지? 생각해보자. 그 말이 맞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트레이닝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책을 통한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책을 쓴 저자를 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자.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 어떻게 증권사 리포트를 연습할 건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사 리포트에는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세계 증시 또는 업황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채널,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뭐 MBC 11번, KBS 9번 이게 아니고 통로, 경로. 주식시장의 모든 경로 통로 중에 제가 보기엔 증권사 리포트, 그 중에서 업황, 시황, 글로벌 경기 이런 것들은 거의 유일하게 또는 비교 불가로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공부할 때 글로벌 경기나 우리나라 증시 좀 탑다운 방식의 큰 부분은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은 내가 써봐야죠. 그거 보면서 나도 써봐요. 아,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다고? 나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섞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다고? 나도 관련 자료 첨부해서 우리나라 주식 어떻다. 애널리스트가 된 것처럼 연습을 해봐요. 내가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다. 그것도 한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선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인데요. 이 증권사 리포트의 종목 분석의 틀은 기본적으로 가치 분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치 분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부 도구죠. 그죠? 교재죠. 가치 분석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 리포트의 관심 종목, 추천 종목은 굉장히 좋은 교재고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선 그 논리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스몰캡들, 시가총액 한 2천억 미만짜리 스몰캡들에 대해서는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 근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그 증권사 리포트가 재료가 돼서 그게 재료가 돼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 거래대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작은 스몰캡들, 시가총액 뭐 한 1, 2천억짜리는 가뜩이나 재료도 별로 없는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옴으로써 그게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 추천 종목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네? 이게 어떤 힘인 거지? 그렇게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뭔가 좀 통찰력이나 작은 팁들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작은 팁들이 하나하나 쌓일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 그 다음 재료 분석. 자, 재료 분석은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른 종목들의 상승 이유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매일매일 재료를 찾으려고 한다면 천 종목은 아니겠지만 뭐 한 500종목 이상의 재료가 나올걸요? 그걸 어떻게 다 보고 있어요. 재료를 봐서 이 재료가 오른 재료인지 안 오른 재료인지 보지 말고 오른 종목을 보고 이 오른 종목의 재료가 있었는지 재료가 있었으면 이런 재료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재료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재료를 봤을 때 이거 상한가 2방짜리 재료인데 이거 한 달 동안 주가를 오르게 하는 재료인데 이런 감각이 쌓이는 거죠. 감각이. 난 감각은 싫은데 논리적인 게 좋은데 데이터에 집어넣으세요. 액면 분할 재료는 어떻게 간다. 무상증자 재료는 어떻게 간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간다.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 어떻게 간다. 실적이 흑자에서 대폭 흑자, 실적 호전이 되면 어떻게 간다. 기업 분할하면 어떻게 간다. 대통령 바뀔 때 대선 관련주 어떻게 간다. 그 재료들은 다 데이터 시키세요, 그러면. 아니면 자기 것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든지. 그게 바로 재료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기본적 분석은 아까 6장에서 지금 7장이잖아요. 6장에서 기본적 분석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라. 그리고 사업보고서에서 접근하라. 그래서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제표 이외의 부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재무제표 부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차트를 자주 봐야죠. 저런 거예요. 저 이제 취미로 와인을 하는데요. 와인을 마십니다. 취미로.
야, 뭐 와인 마시는 게 취미냐? 나 삼겹살 먹는 게 취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저는 한 3년을 했어요. 삼겹살 공부 3년 했는데 이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와인이 고상한 거고 와인 마시는 건 취미야 이게 아니고 야 나도 소주 3년 먹은 게 취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반박 논리가 뭐냐면 소주 3년 마시면서 공부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와인을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증도 따고 뭐 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기술적 분석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와인은 사실 저는 처음엔 책으로만 배웠어요. 어떤 책을 배웠냐면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이 12사도라는 와인, 세상에 가장 고귀한 12병의 와인을 막 찾아서 뭐 히말라야 산맥에도 올라가고 막 목숨 걸고 막 찾아다니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와인에 대한 표현들, 와인 향에 대한 표현들, 그 신의 물방울 주인공이 탁 그래요. 와인을 탁 뚜껑을 열고 이제 향을 탁 맡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 말풍선에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에 내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골목길. 그때 우리 엄마가 날 불렀지. 정윤아 밥 먹어. 아 고향의 그 맛. 과 같은 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화책에 나와요. 그러면 그 만화책을 보면서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와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책으로 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런 향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럼 와인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 와인의 향과 와인의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처럼 책 본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와인을 많이 마셔본 사람들.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팝송 책 몇 권 사갖고 아무리 뭐 팝송의 역사, 롤링스톤즈가 어떻고 비틀즈가 어떻고 팝송 역사 공부하면 뭐예요? 그 음악을 들어보질 않았는데. 팝송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팝송 듣고 라디오 듣고 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림, 명화 있죠. 명화도 그 그림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이 그림은 어떻고 인상파가 어떻고 무슨 파가 어떻고 그러면서 공부하기보단 딱 그림의 느낌, 야 이 그림은 그림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구나 이런 공감하는 능력, 이게 바로 그림을 보는 눈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서 봉 차트가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MACD가 어떻고 RSI가 어떻고 그런 거보다 조금 더 똑똑하게 말하면 배열이 어떻고 수렴과 확산이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 그런 거보다 가장 좋은 공부법은 그냥 차트 한 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차트는 딱 보고서 좋은 차트네? 딱 보고서 별론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트레이닝 하기 위해서는 자동 돌려보기를 하면 돼요. 자동 돌려보기. 자동 돌려보기 기능이 거의 모든 HTS에 다 있고요. 시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차트 하나당 한 3초씩 3초 텀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전 종목이 2,000 종목이라고 했을 때 3초씩 돌리면 6,000초가 되겠네요. 6,000초면 바로 60초가 1분이니까 6,000초면 100분. 100분이면 거래소와 코스닥 일봉 차트를 하루에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미친 X가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저는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사실 기술적 분석부터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주류였어요. 마치 지금 기본적 분석이 주류인 것처럼. 제가 주식을 했던 20년 전에는 사실 차트가 대세였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봉 차트, 패턴, 수렴, 확산, 추세 그런 걸 공부했는데 너무 다 이렇게 편협한 요 일부분이에요. 그 차트에 적용시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게 바로 자동 돌려보기입니다. 매일 하루에 100분씩. 사실 뭐 좀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 하루에 TV 100분 보지 않나요?
TV 안 보고 100분 동안 차트 보면 돈이 나온다. TV랑 뉴스 보면 뭐 또 돈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돈 벌진 않잖아요. 또 생활 속의 종목 그것도 말 되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100번 보는 게 사실 효과는 더 크겠죠. 차트 도사 될 테니까. 얼만큼 하면 제가 보기에 한 1, 2년만 하면 도사 되죠. 왜? 매일 보잖아요. 매일. 이 매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100분씩 차트를 돌려본다면 차트에 관한 한 누구 못지않은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차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어떻게 트레이닝 할 것이냐 계속 생각해야죠. 도대체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막 글씨가 써져? 이거 뭐야? 전자칠판이야? 전자칠판 어디서 만들었지? 이 기술은 뭐지? 이거 상장기업인가?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요즘 트와이스 엄청 떴네. 뭐 트와이스 나오기만 하면 대박이야. 찌 너무 이쁘지 않아? 사람들이 다 트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와이스가 어디지? SM인가? 아닌데? JYP네? JYP 주가가 올라가나?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떻게 트레이닝 할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트레이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건지를 공부한 거지 어떻게 매수 매도 클릭을 하고 이런 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매수 매도를 직접 할 때는 실전 매매죠. 그래서 실전 매매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바로 주식 초보자를 위한 모의 투자라고 써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점은 다 다른데 저는 모의 투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고수톱을 칠 때도 잃으면서 수업료 내면서 쳐야지 잘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약간 돈을 잃으면서 수업료 내는 기분으로 해야지 배우는 거지 뭐 손목 맞기로 백날 고수톱 쳐봐야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점백 치는 것보다 점점 치는 게 더 실력이 빨리 늘죠. 마찬가지로 단돈 100만 원이라도 계좌에 넣고 매매하는 게 모의 투자보다 더 나아요. 자기 실력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여기 시간이 많은 사람 있나요? 다 좀 제한된. 우리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고 하루도 제한된 24시간.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모의 투자를 해요? 바로 직접 투자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너무 길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모의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 누구? 처음 하는 사람들, 처음. 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의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냐? 바로 어떤 매수, 매도 이런 데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가 매수가 뭔지, 시장가 매도가 뭔지, 현재가 매수가 뭔지, 지정가 매수,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의 투자를 개설해서 매매하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봐라. 왜? 진짜 내 돈으로 했다가 종목 잘못 선정해서 수익이 안 나면 내 탓이지만 매매 클릭 잘못해갖고 매수해야 되는 걸 매도를 누르고 지정가로 넣을 건데 시장가를 눌러버리고 열화통이 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실수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주식 초보자를 위한 모의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액 실전 매매 있어요. 소액 실전 매매. 소액 반대말은 뭘까요? 대중소. 대액? 아닌데? 거액인가요? 거액? 소액 실전 매매. 큰 돈보다는 작은 돈으로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 너무 오래 하면 안 좋아요. 짧게 끝내요. 돈이 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기회의 불평등 속에 사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일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아마 10명 중에 9분은 물려받은 거 없을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아야 돼. 그 얘기는 뭘까요? 돈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금수저고, 만약에 뭐 부모님이 저 5억 주식 투자하다 이러는데요? 그래, 그러면 50억 더해. 50억 다 날렸는데 500억 더해. 그런 사람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또 여러분들처럼 제한된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초기 고수, 실력, 투자금. 자, 주식 투자 초기가 있고 실력이 많이 높아진 고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실력이 이때는 낮고 이때는 높겠죠, 당연히. 그럼 투자금이 실력이 없을 때 조금이어야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실력이 높을 때 많아야죠.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 근데 제가 이 당연한 걸 그림까지 그리면서 왜 자세히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반대로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직 계좌를 이제만 막 오픈하신 분들은 저렇게 하면 되지 뭐 저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적어도 주식 투자를 1년 이상 하신 한 1년, 2년, 3년, 심지어 5년 하신 분들 무릎을 치면서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왜 반대로 했을까 자책감이 들 거예요. 왜? 처음 주식을 하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콧바람을 막 넣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계좌를 처음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저 콧바람 안 넣어줍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실력 없을 땐 돈 조금만 넣고 하세요. 막 혼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혼내주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이 종목 사면 2배 납니다. 계좌에 돈 넣으세요.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주식의 실력은 없지만 왠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전 재산은 2억밖에 없어.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벌을 수 있대요. 그러면 계좌에 2억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 2억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실력이 가장 낮았던 주식 투자 초기에 내 전 재산 2억을 넣고 내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제 주식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계좌에는 2억이 아닌 2천만 원이 있고 실력과 투자 금액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력은 올라가는데 투자 금액은 낮아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실전 매매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소액으로 시작하고 실력이 좀 생겼을 때 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안 되네요. 어쨌든 강해야 상관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그래서 실력이 적을 때 투자 금액도 적고 실력이 높아졌을 때 투자 금액을 늘리자. 그게 바로 실전 매매 트레이닝 소액 실전 매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일지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렸죠. 매매일지 작성, 주식 투자 일지 작성은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뭐냐면 저쪽에 매매일지 작성은 꼭 투자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기 쓰듯이 쓰라는 뜻이고 실전 매매에서의 주식 투자 일지 작성은 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 수익률 곡선 같은 거. 수익률 곡선이 뭘까요? 내 계좌가 얼마 기간 동안 어떤 수익을 냈고 월별 수익률은 어떻고 누적 수익률은 어떻고 이런 수익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일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전 매매 트레이닝 중에 하나다. 왜?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주식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버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가 직접적인 관련되는 거죠. 실제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모의 투자도 하고 내가 잘할 때 더 큰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잘 못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일지도 작성하고 수익률 곡선도 작성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선생님은 없더라도 학교는 없더라도
퍼스널 트레이너는 없더라도 스스로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돈 벌려고 했으니까 독한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굳은 마음을 갖고 요 순서로 해 나가신다면 그래도 지지 않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요? 확신합니다. 이 순서로 했는데 야, 이 순서로 했는데 나 죽어도 안 되는데? 저한테 연락 주세요. 성공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7장 트레이닝 반복해서 훈련하라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